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하이 퀄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또 더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습도 정말 답답합니다. 막 숨이 막 그냥 멈출 것 같죠? 바깥에 나가면, 습도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저는 보통 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셔츠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한 3번 반복을 하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가더군요. 아마 제 몸은 이렇게 긁어버리면 소금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중복이라는군요. 뭐 복대문 하셨습니까? 요즘은 또 민어가 또 복다림의 최고라고 하는데, 민어든 아니면 치킨이든 아니면 삼계탕이든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오늘 이종근의 HQ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중복이랍니다. 이제 말복도 곧 다가올 것이고, 말복 지나서 8월 15일만 되면, 8월 보름만 되면 바닷물이 이제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이제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 지나가면 올 한 해가 이제 연말로 닿는, 올 한 해가 문을 닫는 순간이 이제 다가온다는 뜻이고요. 올해가 다갔네. 돌아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다갔네 하기 전에 올해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또 마감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트, 오늘 일면톡. 멈췄던 문정부 비리 의혹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됐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의 속도를 내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사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현석 검찰총장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에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미래로 나가 있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돌아보니 이렇게나 많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었다. 지금 그래서 수사를 서서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저께 소식 들으셨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피고발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그러니까 조작,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지금 민주당이 당신을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내가 뭐가 되겠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체면 지키려고 부하 부장 판사가 아파서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반려한 정말 반인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까지 하죠. 이게 알려지자 국회가 답변서를 요구하는데 그 답변서에다 대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적었는데, 임성훈 판사가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바람에 온갖 거짓말이 다 드러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2가지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직권남용, 그 다음에 허위공문서 제출, 이 2가지 혐의로 3년 6개월 만에 지금 소환을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자, 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노영민, 김현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과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 복합물류 CJ 계열사죠. 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임명된 데 이 두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취 의혹 사건 수사에 형사 3부 검사 전원을 투입한 상태이고요. 또 최근에 중앙지검은 중앙지검이 아니라 경찰이죠. 경찰은 김정숙의 옷값 수사를 위해서 당시에 그 의상실, 그러니까 유명 의상실의 관계자를 소환을 해서 진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김만배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곧 소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수사들이 제속도를 내서 이 기사는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또 다른 법조인은 막힌 혈이 뚫린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찰이 또 문재인 정권의 방위사업청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검찰과 경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설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 한동훈 신임 대표의 역사적 사명은 야당의 정권 퇴진운동 막기. 이를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탄핵을 획책했지요. 김민웅이라는 자, 김민석의 형이라는 성공회대 교수라는 자가 이미 취임식도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 탄핵 운동, 퇴진운동을 부르짖는 단체를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역사적 사명이다 이겁니다. 야당의 정권 퇴진운동, 탄핵, 추진, 이런 이 보수파 끌어내리기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정권을 탈취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퍼퓰리스트가 앞으로 이 전국 운영을 한답시고 내놓는 모든 나라 망가뜨리기가 그대로 다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3년 전인 문재인 정부의 한 10배는 더 추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막자,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막자 이게 아니라 단순히 정권 퇴진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그 역사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은 일단 한동훈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에게 이러이러한 그런 역사적 소명을 가져라라고 이제 소명의식을 좀 북돋고 있고요. 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이 사명을 인식하고 한동훈 개인의 대선 출마 같은 틀에 갇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제 이 사설은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조사라든지 여사 조사라든지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당의 어떤 치밀한 어떤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야당의 어떤 그 불을 떼기 시작하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고 또 한동훈 지도부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서 용산과의 갈등과 균열을 막고 소모적인 어떤 파워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게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 사과를 했지요. 첫 번째 사과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경력 논란,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논문 파동이라든지 혹은 뭐 자신의 어떤 이력 중에 어느 대에 어느 학위를 땄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어떤 표현들을 썼으므로 그것을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고개를 숙였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처음으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했는데 사실 이 사과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인 최지우 변호사가 매일신문이 하는 유튜브 뉴스 캐비닛에서 이동재 앵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변호사가요. 이 변호사가 한 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이기는 하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명품백 사건 등과 관련돼서 사과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죄를 하고 싶다 해도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사죄가 늦어졌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 조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변호사가 운을 뗐네요.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다. 이게 왜 황제냐라는 얘기고요. 그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대부분 서면 조사로 한다. 그런데 지금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상태죠. 그러니까 죄가 없음이.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 변호사는 검사들이 지금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그 부분은 대통령 경호 지침이다. 대통령이나 혹은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편집국장 오찬이 있었습니다. 편집국장 오찬을 가려면 옛날엔 청와대였잖아요. 청와대 앞에 그 주차장에서 모입니다. 각자 차를 타고 그 앞에 이제 모이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버스를 탑니다. 이제 버스에 옮겨 타면 지금 청와대가 열렸다 했을 때 청와대 끝에서 문이 딱 열리고 쭉 올라가서 본관이 딱 나오잖아요. 청와대 본관이. 그 문을 열고 이제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해저드 같이, 그러니까 해저드가 아니라 뭐죠? 돌출해서 폭탄차가 있는데 돌진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블록 같은 것이 갑자기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버스가 이제 다 비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청와대 본관에 딱 도착을 하면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핸드폰부터 그러니까 이런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자기 이름에 핸드폰을 거기다 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의무적이고요. 또 제가 육군발전 자문위원이거든요. 근데 후방에 작전사령부를 간 적이 있어요. 대구에. 그 작전사령부를 들어갈 때 지금 제가 이 코너, 이 이름을 헤드쿼터라고 했죠. 그 헤드쿼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사령관들이 전부 다
장군들이 전부 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요. 한꺼번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전방에 어느 지역에 CCTV가 어떻게 처지되어 있어서 그걸 확대해서 본다든지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국적으로 어떤 지금 데미지가 있고 어디를 탈환했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LED 백보드에서 그걸 보면서 쭉 앉아갖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헤드쿼터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핸드폰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를 조사하러 간 검사들이 헤드폰을 제출한 건 휴대폰을 제출한 건 통상적인 절차다. 국무회의를 할 때도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라고 몰아가는 건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김 여사의 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좀 설명을 했네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김 여사는 딱 한 번밖에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현재 이제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신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장시간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도 좀, 걱정이, 우려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김 여사는 12시간 동안 어쨌든 조사를 받았다. 검사들이 이제 돌아갈 때 영부인이 직접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인사까지 했다라고, 지금 이 최지우 변호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이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 영부인 즉 대통령의 부인이므로 물론 공식적인 어떤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준해서 정무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대통령의 이 홍보 라인, 즉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 보면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는 그 안에 공무원, 즉 나라의 세금으로 록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법률적인 어떤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비로서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법률적 조언이야 들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변호를 하는 건 사적인 어떤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도 사실 청와대에 있는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 하느냐 아니면 변호사가 하느냐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가 하면 또 변호사가 했다고 민주당은 공격할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라의 세금으로 왜 변호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마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최지우 변호사 직접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좀 대변하는 그런 지금 모습으로 아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사과 지금 왜 지금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황제 조사 운운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이 공세가 점점 수위를 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왜 황제조사가 아니냐, 그리고 황제조사라는 것이 어떤 프레임이냐, 이런 것들을 선을 한번 그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지금 변호사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렇다면 김정숙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은 사과가 아니라 소환이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소환을 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어떤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즉,
경찰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과 관련돼서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해서 수천만 원의 현금 결제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누구를 불렀느냐? 경찰이. 이 경찰이 왜 불렀냐면 사실 검찰에 그 고발한 게 아니고 경찰에 당시에 고발장을 냈어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지금 김정숙의 옷값을 소상히 밝혀라. 그 혹시나 국고로 손실한 거 아니냐? 특활비를 쓴 거 아니냐? 경호처에 특활비를 쓴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라의 어떤 세금을 축냈다. 국고 손실이고 또 배임죄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강요한 혐의, 이게 이제 배임 혐의겠죠. 그래서 배임 혐의와 그 다음에 횡령 혐의, 국고 손실 혐의, 뭐 이런 것들을 총 집약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사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이상직위가 이 문다혜 부부에게 특혜를 줬잖아요. 중진공 사장일 때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아파트도 저렴하게 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타이에서요. 타이 스타젯 항공에 취직시켜주고 이런 그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좌를 다 추적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회해서 제3자 뇌물죄처럼 이상직에게는 공천을 주고 대신 이상직이는 공천을 준 사람의 딸과 사위를 보살펴주는 서로 그러니까 대가로서 보살펴주는 그런 그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좌를 들여다보다가 이게 뭐야? 한 겁니다. 이게 뭐야가 바로 양이네스, 그 다음에 유송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바로 돈을 문다혜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묘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김정숙의 옷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옷과 관련된 사람들이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다혜에게 돈을 보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옷값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혹시나 옷값은 어떤 식으로 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바로 당시에 옷을 구입한 의상실의 관계자를 불러서 소환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계좌에서 발견된 양이네스, 그 다음에 유송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상실에 가서 돈다발 5만원권 돈다발 한국은행에 직인이 찍혀져 있는 띠지로 이렇게 묶은 돈다발을 지금 건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을까요? 탁현민이가 옛날에 김정숙이 옷값이 너무 많이 들 거다. 도대체 그건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그런 그 의혹이 번져갈 때 김어준 시간에 나갑니다. 누가? 바로 이 탁현민이가. 그래서 김어준 시간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숙의 옷값은 전부 다 사비로 낸 거다. 김정숙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정숙의 옷값은 다 카드로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띄워드린 2020년 3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죠. 조선일보가 바로 이 지금 김정숙이
옷을 구입했다는 양장 그리고 한복집 이런 곳들을 조선일보가 전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형문화재 김혜자 상생의 누비장이 그러니까 누비로 이렇게 해서 두루마기 같은 걸 만드는 그 누비장이 조선닷컴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유송화 춘추관장 당시에는 이부속실 비서관이었죠. 즉 김정숙을 맡고 있는 김정숙의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이 비서관은 아까 이 부속실의 비서관이었는데요. 바로 유송화가 돈다발을 들고 와서 5만 원권으로 전액 현금 결제를 했다. 이 당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금을 들고 와서 샀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가 휴가라면서 바로 이 유송화가 직접 와서 경주 공방에 들러서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갖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옷을 살 때마다 유송화와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상 담당자는 누굴까요? 바로 양이네스가 이 안에 포함될 겁니다. 양이네스가 원래 총무비서관 소속인데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지금 김정숙의 옷 담당 비서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의혹이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돈을 들고 옷 사러 다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있죠. 전태수라는 분인데 청와대 출장까지 와서 치수도 재가고 했던 구두 장인입니다. 이 구두를 만드는 분이 바로 보좌관이 현금을 주더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버선코 구두, 그러니까 구두는 구두인데 버선을 신은 것처럼 보여서 마치 이제 한복에 딱 어울리는 그런 버선코 구두도 샀고 그 다음에는 양장에 어울리는 구두도 샀고 그래서 이 전태수라는 분이 또 증언하기를 아이고 구두값도 전부 다 현금으로 내셨어요. 아주 고맙지요. 뭐 고맙지요는 내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다 고마워하잖아요. 그렇게 펑펑 어디서 현금이 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그리고 화수분처럼 그렇게 돈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기사에도 보면 벌써 옷이 한복이 6벌, 구두 15개 혈레인데 전액 5만 원권으로 했으니 한두 벌이겠습니까? 한두 벌이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만 178벌을 세봤다고 합니다. 어느 네티즌이 김정숙의 사진을 모두 다 구해서 일일이 다 검증을 한 끝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요. 아무튼 지금 김정숙이 이렇게 김정숙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마 김정숙은 옷값과 관련돼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 단순히 옷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닙니다. 옷에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것이죠. 옷에 들어간 돈 5만 원짜리 관봉권이 중요하지요. 그게 어디서 났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김정숙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가 기밀이에요. 국가 기록물에 다 넘어갔어요 하면서 뭐 거기에 관련돼서 입을 다물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건 아마도 관봉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 돈을 찍어냈잖아요. 돈을 찍어내면 한국은행 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주로 시중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다시 이 돈을 갖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해 줄 때나 뭐나 해서 이 관봉권을 받는 건 개인이, 민간인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관봉권을 받는 쪽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경호처. 이런 것은 극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꼬리가 있는 그런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로 들어가는 특수활동비는 총무 비서관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고, 튼튼한 금고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아까 김정숙의 옷을 사러 가거나 김정숙의 구두를 사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양이네스, 그다음에 유송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수상합니다. 왜? 옷값만 뭐 관봉권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들이 태국에 있는 문다혜에게 돈을 보내줘요. 그걸 지금 캐치한 겁니다. Got it. 바로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딸에 왜 돈을 줬을까? 왜 직접 주지 않고 이렇게 양이네스나 유송화를 시켰을까? 또 문다혜는 이런 글을 썼다가 지우지요. 그러니까 문다혜의 계지가 밝혀졌을 때 지인하고의 사적인 돈 거래까지 시비를 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지웠더라고요. 그런데 지인에게까지 그 지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양이네스입니다. 아니, 청와대 직원하고 어떻게 대통령 딸하고 지인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은 삭제해버렸죠. 바로 이 유송화와 지금 그 양이네스, 거기다 경호처 직원까지 이름이 안 밝혀진 이 사람들의 돈 거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수상한 돈의 흐름이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김정숙은 구두를 살 때나 또는 한복을 살 때나 양장을 살 때나 모두 다 전액 5만원권 5만원권의 현금으로 샀을까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구슬들이 깨어질 겁니다. 구슬이 하나씩 깨어질 때마다 점과 점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이 되죠. 선과 선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면이 됩니다. 면과 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방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 담긴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정황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딸 때문에 망할 거다, 아들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 아까운 사람이 얘기하죠. 정몽준이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정몽준도 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정치인의 인생을 끝냈지요.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아들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간 겁니다. 그 아들이 사실 변변치 못했나 봅니다. 굳이 다스에 그런 어떤 사장이 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굳이 그렇게 아들을 거기다 보냈어야 했는지 참 한심무쌍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이 딸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양산 책방의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다혜 이름으로 놓더라고요. 여차직하면 문다혜가 어떤 수익을 전부 다 독차지하게 만들어 주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눈물 나는 자식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감동적인 눈물이 아니라 참 분노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뇌물이나 받고 팔은 안으로 굽어서 자기 사람만 챙기고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비난한 자가 바로 딸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주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5년을 그렇게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이상직에게 공천도 주고 군배지도 달게 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주고 하면서 딸의 그런 이 치부를
돕게 만들다니요. 참으로 끔찍한 그런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정숙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 김정숙만 그래? 나도 있어. 나도 좀 신경 써줘가 김혜경입니다. 7월 25일 오늘은 결심 공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결심 공판, 오늘이 신문에 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 선고하기 직전. 선고는 따로 날짜가 잡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재판은 이것으로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뭐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전 국회의장 부인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의 부인을 데려다가 밥을 먹인 혐의이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도대체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부하인 배소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하면서 양형의 이런 중한 범죄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오늘 구형을 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뭐 사실 이게 선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지금 이 정도 액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국고손실죄는 따로 다스린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소환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김혜경은 끽 소리 못하고 그대로 소환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 역시 법카와 관련돼서 또 소환돼야 되겠죠. 와, 이재명은 도대체 혐의가 도대체 몇 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혜경도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사실은 김혜경 덮어준 사건이 하나 있죠. 해경궁 김씨. 이 부분은 아마 문재인도 해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아마 밝혀지는 걸 원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경궁 김씨 그 자는 온라인상에서 그 자는 문재인도 노무현도 다 공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김혜경과 관련해서는 문재인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해경궁 김씨 사건은 당시에 혐의 없음이 됐죠. 불기소가 됐고 이것만 그러니까 법카와 관련돼서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법카가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겠지요. 법카 수사가 제대로 되면 아마 이 대북송금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겁니다. 아시죠? 제3자 뇌물이나 뇌물 사건은 액수입니다. 몇 억이냐에 따라서 가중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이나 특경법, 뭐 배임,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처벌되거든요. 공직자가 말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기강이 파괴된다. 이런 의미로 아주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 자, 오늘은 일단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사과와 김정숙과 김혜경의 지금 수사 상황도 구형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지요. 이진숙이 미운 민주당에 이진숙이 한 수 가르쳐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진숙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가관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다. 몇 살이냐? 아니, 이진숙 후보자에게 최민희가 물은 겁니다. 몇 살이야?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 답변이 더 걸작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로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한국의 개베스, 참 개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지금 자꾸 이동관, 괴베스 뭐 이런 식으로 극우 이런 식으로 그 이진숙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그 내정자 박정희와 이승만을 좋아하면 존경하면 극우고 그 다음에 노무현과 김대중을 존경하면 지식인이냐라고 되받아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되받아치니까 도리어 야당이 당황해서 그 다음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당당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은 또 자기가 그 함께 문화방송에 있었다고 꽃이 뭐 명예를 지켜라 뭐 좋은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끼던 후배 기자 이렇게 변질시킨 괴물 실체가 무엇이냐. 괴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난 이 사람이 가장 또 기가 막힙니다. 박지원, 정동영, 박지원이 도대체 왜 또다시 등장해서 이렇게 정치판을 또다시 흐리게 만듭니까? 박지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진숙, 혀운동도 조심해라. 자연인은 막 살아도 되나. 혀운동도 조심하라. 이 말은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 내정자가 아무리 뭐 막말 우는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박지원만큼 막말을 하겠습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뭐 옛날 거 다 뭐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2024년 5월이지요. 김어준 시간에 나갑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직권 상정 안 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박병석이나 김진표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땡땡.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예. 자, 어느 게 더 막말일까요? 개땡땡. 이게 막말 중에 막말. 그러니까 박지원이야말로 혀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옛날에 굉장히 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도 논리적으로 했었다는 바로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은 이렇게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재명을 칭송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의미에서는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이런 정도의 레벨이라면 보다 후배 의원들한테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투와 그런 표현과 그런 내용의 진심 어린 그런 말을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놈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똑같은 놈들, 진짜 개땡땡 이렇게 했으면서 물론 이 사람 사과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훈계하고 남에게 이렇게 혀운동을 조심해라 이따위로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 후보 지금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고요?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잖아요. 2인 체제가 된 건 뭐 때문이죠? 사실 민주당이 자기가 추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몫으로 추천하면 5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정적수가 이렇게 2명밖에 안 됐는데 밀어붙여서 우리는 탄핵할 수밖에 없어.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자기네들이 지금 추천을 안 해서 5명 체제가 안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탄핵감이냐 지금 주장을 하면서 부위원장이죠.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지금 탄핵 소추하겠다고 엄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이 상임위원 자리는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대통령은 곧바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방통위 부위원장을 바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럼 임명하면 이제 이진숙 청문회가 지금 거의 다 아마 오늘 내로 다 끝날 텐데, 오늘 끝나면 두 사람 체제로 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교체하는데 아마 주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거지요. 어찌됐든 이상인 부위원장을 이렇게 탄핵하니까 이상인 부위원장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순발력 있게 사표를 내므로써 어쨌든 2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또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MBC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방통위 부위원장 소추 발의까지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본회의 표결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부결이 됐어요. 와, 저는 그래도 저기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108석은 그대로 지켜지겠다. 아니, 안철수 한 사람 빼고 107석은 지켜지겠다 했는데 두 사람이 반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반란을 했고요. 물론 부결은 됐지만 반대가 104, 무효가 하나, 찬성이 194입니다. 최소 2명이 지금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 6명만 더 있었으면 운명의 추는 또 확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제3자로 내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의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게 최혜병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만 주장해서 만약 안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4명의 반대가 더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지금 6명만 있었으면, 6명만 더 반란을 했으면 끝납니다. 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지금 막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막는데 주력을 하려면 어쨌든 특검법과 관련돼서 폭넓게 지금 토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수기를 갖자, 토론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김재원 최고와 김민전 최고가 다 이제 원내대표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는 이 당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주도하는 어떠한 그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최고위가 추인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가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김민전과 그 다음에 김재원 이런 정도이고, 추경호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고, 어찌됐든 여기에 정책위 의장과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거부만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국회 상황은 또 뭐 굉장히 시끄럽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도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사법도 재의결에서는 실패하겠지요. 그러면 또 낼 겁니다. 또 내고 또 낼 겁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 사표시켰는데 아마도 지금 두 사람이 채워지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채워지면 또다시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사표를 내고요. 이 악순환의 코미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MBC가 정상화되는 그런 8월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정상화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쿠오카 방수도 한번 이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방류와 관련돼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정쟁으로 일삼아 않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는 것이죠. 좌파들이 더 왜 좋아하대 사진들 올리고 조국 봐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조국은 울릉도 가서 회 먹었다라고 자랑하고, 언제 내가 지금 이 일본을 욕했냐, 또 모든 그런 오염수가 전부 한국으로 몰려올 것처럼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회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지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아투의 사설처럼 이제 당 내부는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이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단언을 해서 배제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말 별의별 그런 플랜을 다 짜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전대가 끝난 국민의힘은 단일대우로서 아까 사설에서 나왔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이종근의 HQ가 진행합니다. 다음 주 이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대가 계속 기사화될 겁니다. 민주당의 전대는 아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9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갖는 이재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도리어 민주당 전대보다 미국의 투표, 미국의 대선이 더 관심에 쏠립니다. 미국의 대선과 이재명의 거의 단독 옹립식,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대비가 될 겁니다. 한쪽은 민주주의고 한쪽은 반민주 전체주의죠. 그냥 일극체제의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윤케이님도 들어오셨고 골프여신님도 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의견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영님 고생 많으셨고요. 골프여신님 응원 감사합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도 들어오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말라리아 모기 조심하시라고 조스카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단합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